최근에 K-팝 쪽으로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피프티라는 걸그룹이 있거든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건데 저도 주변에 한번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아직은 없는데 재밌는 게 글로벌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K-팝이 잘 되는 게 요즘은 조금 흔하다 보니까 별 감흥도 없고 국뽕도 잘 안 되는데 이번 거는 조금 특이해요. 이 그룹이 중소기획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거 치고는 꽤나 먹혀든 수준도 아니고 대형 기획사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글로벌에서. 뭘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냐? 당연하게도 미국의 빌보드에 입성을 했습니다. 빌보드 중에서도 마이너한 차트가 아니라 제일 메인이 되는 차트에 들어갔어요. 빌보드 핫백 차트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메이저한 차트죠. 곡은 이제 큐피드라는 곡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빨리 들어갔어요. 그룹이 데뷔한 지 4개월 만에 입성했습니다. 이게 역대 K-팝 중에서 제일 빠른 거라고 해요. 최단 기간에 빌보드에 입성한 그룹이 된 거죠. 그 전에 최고 기록은 뉴진스가 세운 건데 이 뉴진스를 넘은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화제성이 제일 큰 뉴진스를 한국인들이 모르는 중소그룹이 넘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빨리만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들어가 있습니다. 차트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미 10주가 넘었거든요. 캠핑을 하고 있어요. 세간살이 다 들여놓고 중소기획사라서 캠핑 장비도 부족할 텐데 이것도 역대 최장 기간이에요. 걸그룹 중에서는. 보이그룹까지 가면은 BTS가 있다 보니까 보이그룹은 빼고 원래 걸그룹 최고 기록을 블랙핑크가 세웠거든요. 지금 글로벌에서는 블랙핑크가 넘사벽이라고 하는데 이런 블랙핑크의 기록마저 깨버린 겁니다. 최고 순위는 10위권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빌보드 핫백 차트는 미국 안에서만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에 올랐다는 거는 미국인들이 많이 들은 곡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차트가 또 있어요. 빌보드 글로벌이라고. 이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큐피드가요 전체 2등을 찍었습니다. 특히 미국을 제외하면은 아예 1등까지 나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뭐 영국에서도 10위권 안에 들어갔다 그러고 스포티파이에서도 전체 2등을 찍었다 그러고 유튜브 공식 계정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뮤비에다가 직접 댓글까지 달고 있습니다. 틱톡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듣고 제일 화제성이 큰 K-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 듣는 그룹이고 노래란 말이야. K-팝인데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몰라요. 어떻게 된 거지? 참고로 요즘 한국에서는 대형 기획사에서 만든 대형 걸그룹들이 화제성을 완전히 그냥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조차도 아직 세우지 못한 기록을 중소기획사 출신 걸그룹이 해냈다는 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피프티의 큐피드가 빌보드에 장기 숙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K-팝 쪽은 BTS가 길을 잘 깔아놨잖아요. 고속도로가 대규모로 깔려있어요. 후배들이 달리기에 좋아졌어요. 도로가. 특히 BTS를 넘어서 K-팝 자체에 대한 팬덤이 상당히 쌓여있는 상태예요. 아직은 마이너한 문화로 취급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빌보드에 입장하는 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퇴장이 빠릅니다. 차트에 들어가도 광탈을 해버려요. 왜 이러냐 이거. 마이너해서 그런 거예요. 팬덤에서만 듣고 대중들이 안 들어서 그런 겁니다. 보통은 이 팬들이 앨범을 엄청나게 팔아주잖아요. 음원 다운도 몇 번씩이나 해주고 스트리밍도 하루 종일 돌립니다. 보다시피 다수의 대중이 듣는 느낌이 아니고 소수의 팬덤이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에 성적이 부풀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부풀림만으로도 빌보드 입성까지는 잘 되는데 문제가 이게 수성에서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수성에서 중요한 거는 라디오거든요. 라디오에서 얼마나 많이 송출이 됐냐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빌보드에서도 점수 반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라디오 자체가 곡을 홍보할 때도 중요한 매체예요. 한국에서는 라디오가 마이너한 매체가 됐는데 미국에서는 여전히 메이저고 주류 매체예요. 미국인들이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차에서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때문에 이 라디오에서 노래를 틀어줘야 대중들한테까지 노래가 퍼지는 구조예요. 근데 이 선곡을 방송국이나 DJ가 하잖아요. 이들이 미국 음악계에서 거의 기득권이에요. 근데 이 기득권과 주류 사회에서 K-팝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은 이 K-팝이 비주류 문화예요. 아직은 너드 문화다. 어디 가서 K-팝을 듣는다고 자랑하는 느낌은 아니다. BTS를 듣는다고 해도 K-팝을 듣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지만은 슬램덩크나 포켓몬스터 같은 게 아니면은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K-팝도 약간 그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팬덤에서만 즐기는 마이너한 문화다 보니까 팬들이 열심히 차트에 올려다가 놔도 대중한테까지는 확산이 되지 못하고 차트에서 광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K-팝은 음악 그 자체보다는 스타가 메인이에요. 음악은 스타성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인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K-팝을 보통은 보는 음악이라고 하거든요. 퍼포먼스, 칼군무, 비주얼, 스타성 이런 시각적인 컨텐츠에서 경쟁력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라디오예요. 이 라디오라는 거는 듣는 것만이 가능한 매체, 보는 컨텐츠가 통하질 않습니다. 잘생기든 예쁘든 춤이 맛깔나든 뮤비가 화려하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러면 결국 음악성으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K-팝의 약점이 음악성이라는 거죠. 요즘은 실력이 출중한 아이돌도 많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게 라디오라는 벽을 만났을 때 한계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음악으로서의 상품성을 극대화시키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는 무기가 되기는 했죠. 근데 라디오라는 벽을 만났을 때는 이게 모래주머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K-팝이 다른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이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특징이 공연 음악 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뭐 슈퍼볼이나 코첼라 같은 큰 행사에서 무대에 선다거나 콘서트를 하면서 버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무대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라이브를 잘해야겠죠. 요새는 K-팝도 라이브를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좀
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고, 반면에 지금 피프티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라디오에서도 지표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 덕에 빌보드에서도 광탈하지 않고 장기 숙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이들의 성공을 잘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앞으로 K-팝이 걸어갈 미래에 대한 어떠한 힌트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중소기획사 출신이고 완전히 그냥 신인 걸그룹이고 당연히 팬덤도 두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빌보드에 오르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는 거냐. 자, 기본적으로 중소기획사라서 자본이나 인프라 쪽에선 한계가 있었겠죠. 때문에 뮤직비디오나 무대 퀄리티가 대형 기획사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는 음악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음악으로 방향성을 잡은 것 같은데, 문제가 이 국내 시장은 보는 음악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차트를 아이돌이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한국에서는 듣는 음악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삼은 거죠. 결국은 불리한 환경에서 나온 선택이 성공을 만든 케이스인데, 그러면 이 듣는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 사실 특출나게 대단한 음악성을 가졌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대신에 똘똘한 전략을 짜는데요. 뭐냐면은 듣기에 편하고 쉬운 음악을 선택했어요. 오죽하면은 영어 버전은 랩 파트까지 삭제를 했습니다. 그만큼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 편한 음악을 한 거죠. K-팝에 관심이 없는 대중도 들을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음악을 한 거예요. 다만 쉬운 만큼 단조롭다고 느껴지기는 해요. 기존의 K-팝은 굉장히 빠르고 복잡하고 자극적이고 가공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노래방에서 혼자 부르기에도 숨이 찰 정도였는데, 이런 기존의 K-팝에 비하면은 밋밋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듣기에는 조금 심심할 수 있는데, 달리 생각해보면은 우리 귀에 잘 안 맞는다는 점이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인들의 취향이 마이너하거든요. 아이돌 음악이 제일 인기가 많은 시장이잖아요. 글로벌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K-팝 리스너들이나 들을 만한 노래, 이거를 탈피를 해야만 전 세계 대중에게도 먹힐 수가 있다. 이게 더 큰 시장, 주류 시장에 들어가는 전략이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이 전략이 처음 먹힌 게 어디냐면은 틱톡이에요. 빌보드보다 여기서 먼저 터졌거든요. 한국의 가수가 중국의 플랫폼 덕분에 미국의 빌보드에서 성공을 한 건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근데 왜 하필 틱톡이냐? 틱톡의 제일 큰 특징이 뭐죠? 영상이 짧다는 거죠. 틱톡을 주로 10대가 많이 보는 것도 영상이 짧아서 그래요. 10대는 집중력이 짧으니까. 근데 이게 틱톡에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짧은 영상 안에 최대한 많은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의 편집이 굉장히 압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배경음악도 굉장히 빠르게 재생이 됩니다. 원곡을 배속으로 돌리고 있어요. 근데 원곡 자체가 빠르고 복잡한 곡들은 배속을 걸게 되면은 듣기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원곡이 듣기에 편한 노래를 틱톡에서 많이 선호합니다. 이 큐피드가 딱 그런 노래였다는 거죠. 배속을 걸어도 듣기가 편하니까 유명한 틱토커들이 이거를 발굴해가지고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별의별 영상에서 배경음악으로 쓰이게 돼요. 그러다 결국 이 노래 자체에 대한 인기도 좋아져가지고 이 노래를 따라서 부르거나 안무를 따라하거나 그런 영상까지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퍼진 거예요. 보통 싸이랑 BTS, 브레이브걸스를 유튜브가 난스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피프티의 경우는 틱톡이 난스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음악 산업에서 틱톡의 위상이 상당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틱톡이 없으면 홍보가 안 된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틱톡이 아무래도 10대가 많이 보기도 하고 중국계라서 반감이 조금 있긴 한데, 업계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이미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는요, 배속이 걸린 버전을 정식 음원으로까지 등록하고 있어요. 틱톡에서 쓰시라고. 요즘 한국에서도 아이돌들이 신곡을 발표하면 챌린지를 하거든요. 다른 연예인들이랑 같이 춤추는 영상을 올립니다. 사실은 이게 틱톡에서 음악을 홍보하기 위한 컨텐츠로 출발을 했어요. 특히 큐피드가 대박을 친 사례가 되면서 이 틱톡을 활용한 홍보는 지금보다 활발해질 것 같아요. 처음부터 틱톡에 어울리는 곡이랑 안무를 들고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되면서 수저론 얘기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금수저 같은 경우는 실패를 해도 타격이 적다. 그래서 도전과 실패를 반복을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논리가 한국 가요계에도 작동을 합니다. K-팝도 양극화가 많이 됐어요. 대형 기획사의 대형 신인들은요, 데뷔 때 성적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터질 때까지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소형 기획사는 그럴 만한 돈이 없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룹 하나를 겨우 데뷔를 시키는데, 이 데뷔 앨범이 망해버리면 회사가 같이 망합니다. 결국은 자본과 시스템, 인프라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졌고 중소기획사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피프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작비가 부족해가지고 대표랑 임원이 시계 차까지 팔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데뷔 앨범이 망한다? 그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번 도전할 목숨이 없던 거죠. 그러면 한 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쪽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 시장은 파이 자체는 굉장히 작은데, 이 작은 걸 대형 기획사들이 다 먹고 있잖아요. 반면에 해외 시장은 파이 자체는 훨씬 큰데 대형 기획사들도 많이 못 먹고 있거든요. 시장은 큰데 진입장벽이 낮은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외 공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이었으면 이거는 미친 소리 하는 거죠. 그때는 빌보드를 어떻게 가냐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갈 수 있어요. 신기술이 나왔잖아요. 유튜브에, 틱톡에, SNS가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에 홍보를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것도 무료예요. 돈이 없는 중소기획사들한테도 길이 열린 겁니다. 상품만 괜찮으면 이거를 파는 거는 쉬워졌어요. 반대로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죠. 멜론 차트를 어떻게 가냐? 대기업이 다 먹고 있는데. 업계가 거의 무슨 양궁이 됐습니다. 올림픽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힘든 거예요. 특히 아이돌은 어릴 때 많이 좋아하잖아요. 10대가 주요 고객이자 잠재적인 고객인데, 문제가 이 한국은 10대가 줄고 있다는
하는 거예요. 출산율이 박살이 나가지고 내주는 진짜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싸리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중소든 대형 기획사든. 예를 들어가지고 JYP 같은 경우는 2주라는 걸그룹을 런칭을 했는데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활동을 해요. 여기서 피프티는 조금 더 나갔어요. 글로벌에서도 대기업이랑 경쟁하지 않겠다. 글로벌 중에서도 K-팝 시장이 아니라 K-팝을 원래 안 듣던 사람들을 노리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겁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노래도 영어 버전을 따로 냈어요. 자막만 30개 언어를 깔았습니다. 뮤비에다가. 대형 기획사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멤버들도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다른 그룹은 영어가 안 되는 멤버가 많아가지고 현지에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은데 뭐 방송 활동이나 인터뷰에도 제약이 많고 팬덤 형성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안 쓰는 한국어로 전 세계를 공략하는 거는 조금 욕심이잖아요. 영화나 게임도 현지어로 더빙이 되는 마당에.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고 자동화가 되면은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만큼 여가 시간이 많아질 거고 노는 게 중요한 시대가 오게 될 텐데 이 컨텐츠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와중에 우리 한국의 컨텐츠가 글로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더 경쟁력 있게 육성을 해가지고 소프트 파워를 가지게 되면은 이게 다 국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K-팝이 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직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